1910년 경술년에 대한제국은 망했습니다. 8월 22일 한국병합조약이라는 것이 체결되고 8월 29일에 그것이 공표되면서 대한제국은 사라졌죠. 우리는 국권을 상실한 경술년의 치욕이라고 하여 이날을 경술국치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1910년 8월 22일 공표된 한국병합조약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사용되는 병합이라는 단어, 절대 가볍게 정해진 단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일본의 아주 치밀한 고민과 계산이 들어간 신조어였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러한 상황에서 병합보다는 합방이라는 단어가 더 자주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일 합방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합방은 대등한 관계에서 둘 이상의 나라가 하나로 합쳐진 것을 뜻합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한일이 대등한 관계에서 합쳐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합방이라는 표현이 불편했겠죠. 한국 강제 병합 추진부서였던 일본 외무성 정무국장이 남긴 문서에 의하면 한국이 완전히 멸망하여 제국 영토의 일부가 되었음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어조가 그다지 과격하지 않은 글자를 고르고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문자를 고려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로 인해 병합이라는 단어가 탄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한일 합방, 한일 병합, 한일 합병 모두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제국과 일본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합쳐진 것도 아니고 일본의 의도처럼 과격하지 않은 병합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표현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삼킬탄을 써서 일제에 의한 병탄이라고 부르거나 강제라는 말을 붙여서 강제병합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일진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고딩 일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아이들보다 훨씬 나쁜 악질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강제병합 약 10개월 전인 1909년 12월 4일 일진회가 발표한 합방성명서의 일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러시아 사람들에게 한 덩어리 고기로 먹히는 것을 면하게 하고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은 헤이그 문제를 만들어냈고 전국의 변동을 일으켰다.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한 것 또한 우리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다. 문제의 해결은 법에 기초한 양국의 합방에 있다. 이것은 일진회가 당시 무려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대충 읽어봐도 일본은 동양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방해하는 행위들을 해왔고 그에 대한 일본의 조치로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으니 그것도 우리의 잘못이다. 그러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방을 해야 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일단 잠시 분노를 좀 가라앉히고 일진회가 어떤 단체인지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일진회를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제국 말에 일본의 한국 병탄 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그 실현에 앞장선 친일단체. 일본의 강제병합 과정을 호응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앞장선 단체라는 뜻입니다. 일진회는 강제병합이 공표되기 5년 전인 1904년 8월에 설립되었는데요. 러일 전쟁이 한창이던 때 일본의 물자수송 및 정찰 등을 협력하며 입지를 확장했고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체결된 호치머스 강화 조약에 호응하면서 아예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국임을 자청하는 선언서까지 발표합니다. 또한 1906년 홍간부가 설치된 이후부터는 흥룡회와 함께 한일 합방운동까지 펼치죠. 이렇게 앞장서서 친일 행각을 펼친 일진회. 그런데 여기 적힌 내용들도 모두 사실이라고 합니다. 믿겨지시나요? 일진회가 동학, 독립협회 세력이었고 매국노의 대명사인 이완용과는 적대관계이면서 애국계몽운동 단체였다니요? 이제부터 이 진실들에 대해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협회가 어떤 곳입니까? 자주독립과 자유민권을 목표로 세워져 민중이 중심이 되어 참여한 만민공동회를 주최한 세력이죠. 그리고 동학은 어떤 곳입니까? 부패한 조선을 바로잡고 신분에 의한 차별을 폐지하고자 민중에 의해 일어난 세력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진회의 중심축이 이들 세력이었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선 일진회는 과거 독립협회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그들은 독립협회의 의식을 계승하여 일진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의 자주와 권리, 국민에 의한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때 동학 세력인 이용구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던 진보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요. 당시 일진회는 한성을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기반이 약했지만 진보회는 전국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을 보섭해 하나로 합치게 됩니다. 일진회가 진보회와 합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계승하고 있던 독립협회와 동학의 의식이 큰 틀에서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독립협회와 동학 모두 조선의 봉건사회를 타파하고자 했으며 민권을 강화하여 국민의 자주와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렇게만 보면 일진회의 시작은 꽤나 괜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 자료들에 따르면 일진회는 러일 전쟁을 거치면서 친일 세력이 뚜렷해졌다고 합니다. 진보회와의 합방 이후에도 진보회 실무장이었던 이용구가 친일 행위를 주도하여 일삼으면서 설립 초기의 정신은 점차 옅어졌죠. 이로 인해 이용구는 동학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냥 커피와 TOP가 나뉘듯이 같은 친일이라도 계급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친일을 떠나 애초부터 이완용은 양반 상류층이었고 일진회 중심축은 중하층민이었죠. 앞서 일진회가 민중이 중심이 된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격이 친일로 바뀌긴 했지만 그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완용과 일진회는 서로 적대심을 가지고 있었죠. 쉽게 말하면 이완용은 일진회를 하층 무례배 출신이라며 비하했고 일진회는 이완용 내각을 가족 내각이라고 칭하면서 국민의 이익이 아닌 자기들의 이익만 좇는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나쁜 놈이냐고요? 그냥 둘 다 나쁜 놈입니다. 이완용 내각과 일진회 모두 친일 집단이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한 계급 차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원래부터 갈등이 존재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양반계층과 민중계층 모두 친일을 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나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두 집단을 모두 활용했고 그 와중에 두 집단은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애국 계몽운동은 민족의 힘과 실력을 양성해서 국권을 회복하려는 운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병은 총으로 싸우고 애국 계몽운동은 펜으로 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갑오개혁의 의지를 이은 독립협회 그리고 독립협회의 의지를 이은 일진회는 애국 계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알아본 것만 해도 애국 계몽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애국 계몽운동이라니 무슨 근거가 있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한 학자분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일진회의 애국계몽운동은 실력 양성과 자주 독립 중에서 실력 양성에 극단적으로 우선 우위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실력을 키워야 하는 게 아니라 실력을 키워서 독립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일진회의 애국계몽운동이었고 일진회는 그 실력을 키우기 위해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정말 일진회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면 너무나 멍청한 생각이 아니었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대로 일본이 우리를 강제병합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실력을 양성할 수 있게 도움을 줬나요? 우리말을 말살시키고 우리 문화를 훼손하고 역사에서 조선을 지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실제로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애국 계몽운동을 하지 않은 단체들에도 이 표현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은 전문가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제는 애국 계몽운동이 아닌 계몽운동, 자강운동 등으로 바꿔 부르는 추세라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진회는 계몽운동을 하겠다는 의지로 일본의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오히려 일본에 철저하게 이용당해 매국에 앞장선 바보 같은 집단이었던 거죠. 앞서 일진회는 국민의 자주와 권리를 찾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친일단체로 변질되면서 최악의 행보를 걸었다고는 말씀드렸는데 왜 친일단체가 되었는지는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일진회가 친일단체가 된 이유는 일본의 논리에 설득당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황인종을 대표하여 서양의 백인 세력들과 국군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아관 파천과 헤이그 특사 파견으로 이를 방해하고 자주 서양 세력을 끌어들여와 동양의 평화를 방해하고 있으니 일산의객은 합당하며 한국 강제병합을 통해 동양의 평화를 이뤄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논리가 일진회에 먹혔던 것이죠. 민중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어쩌면 일본의 이러한 논리는 새로운 왕조의 탄생으로 받아들여졌을지도 모릅니다.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건국될 때도,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될 때도 당시 백성들은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피폐한 삶도 그때처럼 새로운 나라의 건설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일본이 말하는 동양의 새로운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름 설득력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일진회는 강제병합 이후 일본에 의해 해산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강제병합에 그토록 앞장서며 일본을 도왔던 충성스런 단체를 해산해버린다뇨. 한마디로 일진회는 일본의 목적 달성을 위해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고 토사구팽당한 겁니다. 일본이 외쳤던 동양의 평화는 일본 제국주의를 포장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죠. 우리가 이렇게 일진회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친일 세력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비판만 하고 그들의 역사를 덮어버린다면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인 올바른 현실을 살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되죠. 그들이 왜 역사의 악이 되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러브 히스토리였습니다.